가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박산철입니다. 네. 아침에 이런 쪽 집계는 되고 싶지 않았지. 시장이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실제 체감은 상당히 안 좋은 날이죠. 오늘 네. 빠진 종목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오른 종목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내릴 때는 화끈하게 내리더니 오를 때는 비질비질. 네, 오늘도 뭐 지수 측면에서도 큰 재미는 없었는데요. 코스피는 또 0.08%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다른 뭐 일본 증시, 상해 증시 다 비슷한 것 같고요. 홍콩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0.6%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다시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들. 네. 예,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곧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지 네. 언론에서요. 게임 업체의 담당자들 여러 명을 인터뷰를 좀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9월에 중단된 판호 발급이 이제 곧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게임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판호 기대감 있는 게임주들 그리고 기존에 NFT 사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펄어비스는 이제 8월 달에 중국 업체하고 검은 사막 PC 버전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던 게 어제 공시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급등했죠. 네. 네, 위메이드도 이제 위믹스 플랫폼 내 여러 게임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현재 MOU 체결 하는 게임사들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NHN, 룽투코리아, 달콤소프트, 액션스퀘어, 조이시티 등 여러 명 계속 늘리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12% 올랐고요. 네. 위메이드 8%, NC소프트도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코스닥에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완전히 주도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업종 수급도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 2천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 NC소프트가 800억, 크래프톤 500억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뭐 게임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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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접는 사람 설어서 살겠나? 그렇다고 이제 뒤늦게 뛰어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네.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1.6 다시 돌파를 하면서 그 한국 10년물도 조금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금융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요. 보험, 증권 업종이 조금 소폭씩 올랐습니다. 많이는 네. 아니지만. 오늘 저희 보험 회사에 다니시던 임원분하고 한번 통화를 만나서 얘기를 점심시간 때 얘기해봤는데 실제로 뭐 북 중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딜링하는 것 중에 그 단기물은 좀 손해를 봤을 수 있지만 전체 총자산은 장기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물 깨진 것보다는 전체 총 수익으로는 괜찮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사실 공사 구조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단기 북이 깨졌다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0년물 금리는 좀 내려오다가 다시 2.331%로 오늘 소폭 한 3.2bp가 다시 지금 현재 오른 상황으로 그다음에 3년물은 4.9bp가 올라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 LG이노텍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4일 연속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4일 동안 한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네. 네, KB증권에서 이 애플이 내년부터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을 함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는 LG이노텍이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향후 애플은 뭐 XR은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하고요. 뭐 AR, VR 하드웨어 출시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디어유가 최근에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 첫날 거의 따상 가까이 기록을 했었죠. 네. 그리고 조금 쉬다가 다시 또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또 8%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요새 뭐 공모주들 굉장히 뜨거운데 특히나 좀 뭐 엔터 관련된 뭐 플랫폼, 네. NFT 이런 데들의 이 핫한 움직임들은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 주식들이 좋죠. 그죠? 네. 장외 주식 좋은 게 그대로 남아와서 냉각된 장내 시장에 영향을 안 받고 떨치고 일어나는 참 다양한 일입니다. 이제 장내만 불을 뿜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증권의 목표가는 이제 디어유가 상장한 첫날 넘었고요. 한양증권의 목표가도 73,000원인데 이것도 넘었습니다. 네.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내년 1분기에는 마이홈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티스트들의 손글씨, 이모티콘 등을 이제 판매할 계획이고요. 유료 구독자 수가 지금 1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양증권에서는 이런 구독자 수 유지가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MZ 세대의 75%가 이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봤기 때문에 경험률이 다소 높아서 그것도 대체적으로 10대
많으면 20대들이 이제 주요 고객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독 유지율 수준도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디어유 주주들을 한번 보니까요. SM이 36%, JYP 엔터가 21% 있는데 개인 주주도 있더라고요. 네. 박진영 그 씨가 한 10만 주 갖고 있고 윤종신 씨도 그 명단에 있더라고요. 부자시네요. 윤종신 씨도 그 보유 자산이 한 이 디어유 지분 가치가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좋네. 네. 네. 우리도 옛날에 춤추던 거 그거 녹화 영상에서 잘라서 떼가지고 NFT로 한번 팔아볼까? 그래. 오늘 우리 나치판인 속이 안 좋습니다. 오늘 네. 보여주시기 하나 실적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서 네. 속상한데 저도 오늘 그래서 열받쳐가지고 주주 행동주의 했습니다. 전화해서 막 따지고 물었어요. 너들 행동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 다음 주에 쳐들어가 그랬어요 회사를. 확 엎어버리려고 그냥 회사를 가서 주주 행동주의. 칼 진짜 아이칸 행동을 하시는. 칼 아이칸만 행동하나? 난 가서 그냥 책상 엎어버리려고 그냥. 왜 그랬냐면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음봉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그래서 봐라, 너희들의 행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찾아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행동주의, 각도기 행동주의 되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네, 진짜 행동을 하시는 거네요. 근육 좀 늘려서 가야 되겠어. 근육 좀 늘려가지고 딱 이렇게 딱 해갖고 머리도 좀 짧게 치고, 좋은 게 좋은 층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그지? 잘 좀 합시다. 잘 좀 해요. 뭐 이러면서. 조금 포스를 조금 더 키우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이걸 안 했네. 팔굽혀펴기를. 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출국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가 한 몇 군데 있는데 테일러시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텍사스 오스틴시에 제출한 이 세금 감면 신청서가 철회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텍사스 재무부 대변인은 신청서가 지난주에 철회된 것을 확인을 했고 삼성이 오스틴을 후보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삼성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여러 후보지 중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인해야지.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계속 자기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도 뭐 플러스 나더니 결국 마이너스 0.1% 반전에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0.9%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DB하이텍도 1.8%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일러 무슨 시 이름이 테일러냐? 양복점 하던 데인가? 테일러 양복점.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거기 10년, 진짜 확실히 큰 나라들이라 약간 그런 캐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른 게 10년에 뭐 100% 면제, 20년에 95% 면제, 30년에 90% 면제. 그 시기열 자체가 좀 굉장히 길어요. 주식도 이렇게 시기열을 좀 길게 하시면 여러분 좋으실 거예요. 예. 네. 길게 갑시다, 길게. 네. 네. 그리고 참 디일렉 보도가 보면서 이제 참 정보 입수를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를 또 미리 뭐라고 할까요? 내부 문건인데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AP 공급처를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합쳐서 한 64개 모델 정도가 되는데요. 네. 31개 제품에는 퀄컴의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이제 내년도에 나올 주요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98 그리고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같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21일도 같이 탑재가 됐었죠. 네, 20개 모델에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고 14개 모델에는 대만 미디어텍 칩셋, 3개 모델에는 대만의 유니 SoC 요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기 폴더블 폰 이제 폴드 4, 플립 4가 나오겠죠. 네. 여기에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네. 올해 퀄컴 AP칩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뭐 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엑시노스 이번에 조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암 기반으로 네. 해서 만드니까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네. 기대를 해봐야 돼. 그거 잘 돼야 또 반도체 파운드리가 좋아지긴 하는데 또 이제 저걸 또 너무 잘 만들어도 퀄컴이 우리 거 뺏어갔을까 하는 그게 이제 약점이야. 그게 약점인 거지.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을 했던 섹터는 운수 장비, 여기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속해 있고요. 종이 목재주, 그리고 운수 창고, 여기는 이제 여행주,
해운 관련주들이 아니 여행주가 아니라 항공주, 그다음에 해운 관련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11월 달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주가는 그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 리오프닝주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발표 이후에 화이자 이사로 있는 전 FDA 국장이 내년 1월 4일이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도 시행이 됐지만 그 일단 극장 원정을 한번 보면요. 위드 코로나 이후에 관객 수가 조금 늘긴 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네. 10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3.6배 정도 늘어났고요. 20대가 2.4배, 40대도 2.4배, 50대도 1.9배. 전 연령대 대체적으로 다 증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극장 방문에 코로나가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별로 안 준다,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에서 52%까지 증가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OTT에서 뭐 마이네임, 뭐 오징어 게임 이런 히트를 친 이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극장의 인기가 조금 네.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극장에도 최근에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봉을 하는 것 중에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없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고 여행주들도 지금 3분기 실적들이 다 나왔는데 고정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좀 악화된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기대는 있지만 그래도 오른 주가가 이런 실적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현대증권에서는 올해 연간 출국자 수가 한 1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700만 명을 넘기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이 되는 게 네. 빠르면 11월 말쯤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요게 아마 좀 그렇죠. 리오프닝 주들에는 전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작사들도 말이야 넷플릭스에 그 맞게 좀 모양이 박혀져 있지 않을까? 한 편짜리 영화 만드는 것보다 네, 시리즈물 만드는 데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자기 뭔가를 변신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변신시키는데. 같은 동종 업종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고 보는 관객들 입장도 이제 시리즈물에 익숙해져 있다가 단발로 보려면 저게 엄청 재밌어 라는 인식이 있어야 발걸음 올리잖아. 이제 습관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뇌의 주름이 약해져서 뇌에 주름을 넣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 끝났으면 되는데 2년간 됐다가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인지 행동이 이렇게 바로바로 탁탁탁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19년도와 지금 상황에서는 이 OTT들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존 극장에서는 엄청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타격이 불가피한 것 같긴 합니다. 2년을 끊어놔가지고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볼 수 없는 대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 또 텔레비전도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네 많이 집 커졌죠. 본인네 집 텔레비전도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 75, 때 75인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5인가 7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70인가 75인치 제가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은 그 화면 브라운관에서 2m 뒤에서만 보면 영화관 같지 않아? 그렇죠. 충분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지면 아니지만 바로 앞에 붙어가지고 이러고 보면은 마치 영화관 온 것 같잖아. 소리 크게 그렇죠. 들으면. 네. 그죠. 오디오 시스템도 하나 달아야 되겠네. 달면 좋겠죠. 앰프 하나 줄까? 네, 좋습니다.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M으로 시작한 마로 시작하는 앰프 네 하나 줄지 말지 네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다른가요? 그 하면? 에이 근데 스피커도 있어야 돼. 난 스피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피커가 돈이죠 사실상.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다음 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신한금투자에서 어떤 게 편입되고 어떤 게 편출될 건가 전망을 좀 해줬습니다. 편입 예상 종목은 이제 메리츠금융, 카카오페이, SL,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카카오페이에 대한 패시브 수요가 3,400억 정도로 가장 크고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유입 비율은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유리합니다. 네, 반면에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삼양식품, LX홀딩스, 롯데하이마트, 일양약품이고요.
종목이고요. 혹시 갖고 계시는 종목 있을까봐 한번 다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은 바이오니아, 셀리드, 한국 BNC, 코미코, 원익QNC, 코나아이, 인터파크, TK 케미칼, M2N, 나노스.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이건 상당히 많습니다. NK맥스, 바이넥스, 크리스탈 지노믹스, 지트, 리비엔트, 메디포스트, 유틸렉스, 와이솔, 슈피겐 코리아, 동국 SNC, 레몬. 네. 압도적으로 바이오가 많네. 갖고 계신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예전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편입된다고 무조건 좋고 편출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주가의 이제 고평가 된 상황이냐 저평가된 상황이냐도 고려해야 되는 게 공매도 이슈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종목들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해서 이 새로 편입된 종목에 공매도가 새로 이제 가능하다는 점. 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은 기존에 공매도가 있다면 그 공매도 잔고는 청산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예, 추가 고려 사항이죠. 네, 오늘도 업종별로 따져보니까 또 엄청나게 싼 업종이 많은 걸 포진한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주식은 가긴 가는데 3년 들고 있으면 분명히 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싸서 갈 것 같은데 1년 내 갈지는 보장을 못 하겠어. 왜냐면 워낙 인기 없는 업종이라서. 그래서 개인들은 이게 좀 오히려 쉽겠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쉽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데 돈 벌 욕심에 서커스 하다가 다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누룽지나 먹지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꼭 뷔페 먹으려고 그러다가 다쳐. 그런 느낌을 오늘 그 업종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뻔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3년 보유하고 있자니 그때까지 안 오를까봐 되게 좀 걱정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편입한다고 하면. 그렇죠. 3년을 보고 편입을 해도 그 사이에 뭐 참 주가가 정말 계속 안 좋다 이러면은 좀 심적으로 힘들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딴 거 막 폭등, 요즘 게임즈 폭등하지 막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제대로 뺑뺑 돌다가 근데 팔았어. 근데 팔고 나니까 한 서너 배 올라. 미치는 거지. 정신병 나는 거, 정신병.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투자라는 게 상당히 기다림의 영역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좋은 놈은 오를 놈 오른다. 결국은. 근데 이제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결국 실적 누적이 되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반드시 가더라. 웬만해서는. 네. 네. 그렇죠. 참 기다림이 제일 투자에서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저처럼 주주 행동을 하시면 돼요. 네. 회사 내용도 좋고 뭐 다 됐는데 주가가 안 올라.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저처럼 자사주 안 사시나요? 저는 충분히 샀는데 자사주 이제 좀 사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처럼 무상증자 해야지. 보유금 많네. 유보율 높은데 그거 뭐 끼워안고 계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액면 분할을 한다든가, 매입 소각을 하라든가, 뭐 각종 방법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주주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체 투자 시계열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의무감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향후에 오는 사람이 좀 길이 편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거버넌스, 즉 주주에 대한 입장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의 돈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한국이 아닐까 싶고, 그것만 개선하면 또 그냥 바로 1000포인트 올라요. 그렇죠. 아니 2000포인트 오를 수도 일어날 수 있어. 있죠. 2000포인트 오를 수도 있어 진짜. 근데 퍼 3이 말이 되냐? 퍼 5였거든. 퍼 3점 후반대로 가서 바뀌었어. 3분기 실적 끝나고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나는 퍼 5가 퍼 12대라고 샀더니 퍼 5가 퍼 3점. 진짜 이건 아니지. 이제 보통 이제 퍼가 3이어도 이제 내년도 전망이 꺾이면 그게 좀 싸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거는 확실히 재평가가 퍼 2 일어나야죠. 퍼 2. 그 쇠 냄새 나는 쪽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있죠. 쇠 냄새 나는 쪽이 지금 퍼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 실적이 계속. 참.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 이렇게 쌉니다. 장외 종목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내 시장은 전혀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이런 문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